풀어봤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35페이지. 35페이지. 한 명만 대답했어요. 34페이지 다 풀었죠? 예, 예, 그렇죠. 예. 자, 35페이지. 35페이지 보시면 법률행위의 의 나와 있습니다. 의 나와 있는데, 자, 밑에 가서 양갈로 2번에 동그라미 1번만 줄 거면 돼요. 법률행위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뭡니까? 의사표시입니다. 의사표시를 필수 요건으로 한다. 옆에 기출지문 있죠? 그것만 체크하시면 되고 넘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6페이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자, 단독행위죠? 자, 우리 판서 노트 1페이지. 판서 노트 1페이지. 자, 판서 노트 1페이지. 자, 여기죠, 여기 있죠? 자, 그래서 판서 노트 1페이지. 자, 보시면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몇 개냐면은요. 의사표시 몇 개? 한 개. 한 개인 의사표시고. 자, 이건 서로 대립되는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하는 게 뭐예요? 계약이고. 합동행위는 뭡니까? 사단법인 설립행위야. 사단법인. 자, 어떻게 됩니까? 사단법인. 대표적인 뭡니까? 한국 유치원 총연합회. 한유총 들어봤죠? 사단법인입니다. 여러 사람의 의사를 한 개의 구인점을 해가지고 만드는 게 사단법인인데, 이게 뭡니까? 합동행위입니다. 시험 나온 적 없습니다. 오로지 어디만? 단독행위. 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뭐 있습니까?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해해. 기다합니까? 자, 적읍시다. 자, 적읍시다. 파랗게 요걸로 적읍시다. 자, 우리가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해해 웃네. 맞아요? 자, 동이 뭔데요? 동의, 철회,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해지 이렇게 됩니다. 동의, 철회,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해지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친구가 이제 동철인데 동철이가 뭡니까? 저 최동철이었어요. 친구가. 자, 어디를 했냐면 고깃집을 했습니다. 삼겹살집. 반드시 나오는 게 뭐예요? 상추. 삼겹살집 안 가봤습니까? 뭐 나옵니까? 상추 나오잖아, 상추. 취해서 해에 웃네. 맞죠? 상추 끄트리를 떼가지고 그 갈아서 먹어봐요. 바로 상옵니다. 알죠? 수면제 대신 있고요. 어? 그래서 취한다. 맞죠?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해. 외워졌죠?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해. 동의, 철회,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해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무슨 제포? 유효제포. 유효제포. 필기 다 돼 있죠? 자,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 자, 이게 32회 때 시험에 정답이 나왔어요. 다음 중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시험의 정답이 재단법인 설립행위. 자, 그 다음에 33회 시험에 다음 중 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고르시오 해가지고 유증이 나왔죠. 손자에게 유증했다. 이게 작년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2년 연속으로 나오고 있어. 알죠? 정답 지문은 뭐에 있습니까? 유효제포 이 포인트입니다. 알죠? 외워졌죠? 자,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재단법인이 뭐야? 장학재단 이런 것들, 포기 이런 거, 소유권 포기 이런 것들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앞으로 보자. 어디 있느냐? 33페이지. 33페이지에 예제 문제 있습니까? 네. 있죠? 자, 1번 맞습니까? 저당권 설정은 뭐랬어요? 설정적 승계취득이죠. 이전이 아니죠? 33페이지 예제 문제 있잖아, 위에. 맞죠? 자, 2번 질문. 소유권의 포기는 뭐예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3번 통지죠. 끝에 통지. 어디 행합해야 돼? 통지 행합해야 돼. 그러면 각종 통지니까 관념의 통지. 무주물 선점은 무슨 취득? 원시 취득. 그 다음에 5번에 최고는 각종 최고. 무권 대리 추인 여부의 확답에 대한 최고는 무슨 통지? 의사의 통지. 밑에 최고 밑에다가 거절. 각종 최고와 거절은 무슨 통지? 의사의 통지.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책의 36페이지
박스에 보시면 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슨 제포 유유제포 줄 거면 되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했어요. 이 책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뭐 취소 철회 뭐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외우기 쉽게 하잖아.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했어요. 아, 이 친구가 진짜 착한 친구였어요. 응?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해. 그래서 우리 많이 팔아줬습니다. 친구들 가가지고. 알죠? 개중할 때마다 가가 팔아주고 상추 보면서 웃고 맞죠? 응? 최동철이 맞아. 응. 그래서 동철이가 그래서 걔 보고 만든 거예요.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해. 아시겠죠? 네. 아셨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옆에 그 기출지문 32에 나왔지만 33에도 기출 적으시고 유유제포 나오죠 옆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옆에 페이지로 가서 37페이지 특징. 자, 특징은요. 기억번에 보시면 어디에 포인트냐면 법률에 규정이 있을 때 한해 허용된다. 법률 규정이 있을 때만 됩니다. 됐어요? 무슨 규정이 있을 때? 법률 규정이 있을 때 되고요. 자, 니은번에 단독행위는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옆에다가 156페이지 참조 적어놓고. 자, 기본서 156페이지. 자, 넘겨봅시다. 156페이지. 자, 156페이지에 넘겨보니까 단독행위 나옵니까? 양갈로 1번에. 네. 나오죠? 원칙에서는 원칙적으로는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가 없다. 돼 있어요? 네. 돼 있습니다. 없다. 그 내용 옆에다가 37페이지 참조 적어 놓으시고 37페이지 참조. 그죠? 자, 정됐죠? 원칙은 못 붙입니다. 근데 밑에 예외로 채무 면제나 유증에는 붙일 수 있다고 돼 있죠, 밑에? 그게 시험에 나왔다고. 28회 때 채무 면제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OX. 오. 예? 28회 기출이야. 채무 면제. 야, 네 채무 면제해 주는 조건으로 네 이거 해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 오케이? 네, 그래 된다 말이야.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37페이지로 오셔서 자, 그 다음에 계약은 뭡니까? 첫 번째 줄만 줄 끊으세요. 계약은 아까 뭐랬어요? 서로 대립된 의사표시에 뭡니까? 합치. 맞죠? 자, 그래서 서로 대립된 의사표시 합치 줄 거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거 아니고요. 15개 있다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시험 안 나와. 합동행위는 뭐라고요? 두 번째 줄 것이고 그 내용과 방향을 같이 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하는데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사단법인 설립행위다. 자, 우리는 이거 좀 봤지만 어디에 포인트 있다고?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해해. 무슨 제포? 유유제포.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아시죠? 이거 모르고는 시험장 들어가지 마세요. 아시죠? 네. 그래서 반드시 외워야 돼요. 반드시 외워야 된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이제 밑에 가서 채권행위와 처분행위 나와 있는데요. 채권행위와 처분행위. 자, 설명 들어갈게요, 이제. 자, 채권행위와 무슨 행위다? 처분행위. 자, 어떤 거냐면은, 자, 우리가 갑하고 을하고 이 부동산을 넘기는 계약을 5월 1일 날 합니다. 계약. 그러면 계약서를 작성하면 이게 무슨 행위를 한다고? 채권행위. 그러면 계약금 주고, 계약하면서 계약금 주고 5월 15일 날 중도금 지급하죠. 그러면 6월 1일 날 잔금을 주면서 이전 등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요때 뭡니까? 물권 변동이 생기니까 그 행위를 무슨 행위를 한다? 물권 행위랍니다. 물권 행위. 물권 변동 직접 원인을 하는 법률 행위를 물권 행위랍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요 채권 행위를 맺으면 자, 중간에 뭐 중도금 지급해야 되고 잔금 지급해야 되고 등기 넘겨줘야 되고 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행에 이행이죠. 이행에 문제가 생겨 안 생겨? 이행해야 되지. 그래서 의무 부담 행위입니다. 의무 부담 행위다. 무슨 행위가? 채권 행위. 이 계약이 각종의 계약들이 무슨 행위다? 채권 행위다. 그러면 중도금 잔금 줘야 돼. 무슨 문제 생겨? 이행에 문제 생기고 의무 부담 행위입니다. 자, 그런데 물권 행위는 잔금 주고 이전 등기 해버리면 더 이상 할 게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이행에 문제 생기지 않고 의무 부담 행위도 아니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 물권행위와 이 물권행위 내용이 준용이 되는 준물권행위가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채권의 양도. 이 채권 양도도 뭡니까? 준물권행위야. 물권행위 준용이 되는데 요 두 개를 합쳐서 무슨 행위를 한다고? 처분행위를 합니다. 자, 잔금 주고 이전되겠다. 처분하는 거 맞아? 잔금 주면서 이전되게 한다. 등기 넘겨붙다. 처분하는 거 맞죠? 자, 이것도 채권 양도도 처분이잖아. 그럼 물권행위 준용이 되니까 준물권행위를 부르는데 이 두 개를 합쳐서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 합쳐서 무슨 행위를 한다? 처분행위를 한단 말이야. 자, 이것들은 이행의 문제 생겨 안 생겨? 이전되게 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뭐 하는 게 없죠, 뒤에. 맞지? 그리고 의무 부담 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채권행위와 물권행위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줄. 채권행위라 되어 있습니까? 두 번째 줄까지 줄 것이고 이행의 문제가 남는 점에서 처분행위와 구분이 된다. 각종의 계약들은 뭐라고요? 무슨 행위다? 채권행위입니다. 자, 넘기시고 처분행위는 첫 번째 줄. 물권 변동, 직접 물권 변동을 처리하고 포인트입니다. 이행의 문제 생겨 안 생겨? 생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준물권 행위도 채권, 양도 이런 거 있죠. 자, 특허권 뭐 이렇게 나오는데 지적인 사고 나오는데 자, 이런 것도 물권 변동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세 번째 줄에 채권, 양도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채권, 양도 이런 것들은 무슨 행위다? 준물권 행위입니다. 그런 것도 무슨 행위다? 처분행위입니다. 자, 그 밑에 가서 이제 요식행위와 분류식행위. 우리가 법률행위는 어떻습니까? 의사표시수에 따라서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나누고 자, 채권행위, 물권행위에 따라서 또 분류를 하고 그 다음 세 번째가 뭡니까? 요식이냐 분류식이냐도 분류를 합니다. 우리 민법은 뭐가 원칙입니까? 분류식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17회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게 17회 33회 때 시험 기출지문 옆에 거. 옆에 기출지문 있지? 17회 기출, 33회 기출 적어놓고 100페이지 참조 적어놓으시고 또. 제가 했잖아요. 여러분 이제 강의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니까. 안 그러면 이거 어디 100페이지는 어떻게 알겠어? 맞죠? 공부 안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료도 만들고 이것도 준비하고 맞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뭐 모르고 있으면 질문하러 오세요. 알죠? 제가 했잖아요. 좀 무섭게 생겼지만 양복을 입을 때마다 조폭까지 보이지만 뭡니까? 물으러 오면 뭡니까? 아주 친절합니다. 그 단 조건이 한 게 있다 그랬죠. 커피를 한 잔 들고 오셔야 되는 거. 빼고는 그대로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뭐가 원칙이다? 분류식 원칙. 100페이지 참조 적어놓으세요. 100페이지 있어요. 자, 우리 17회 때하고 33회 때 나왔던 거 한번 봅시다, 지문이. 대리권 수여하는 행위는 위임장을 작성 교부하지 않더라도 승인하는 무슨 행위다? 대리권 수여 행위는 분류식 행위라는 거 100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100페이지 한번 보자 그래. 100페이지 안 되겠다. 못 믿는 것 같은 눈빛인데. 100페이지 한번 보세요. 100페이지. 위에 가니까 분류식 행위 나와 있습니까? 그 옆에도 기출지문 나와 있지요? 33회 기출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잖아요. 이게 17회 때 나오고 33회 때 나왔어요. 예? 33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적어놔야 돼. 33회 기출 옆에다가 38페이지 참조 적어놔요. 38페이지 참조. 그래서 대리권 수여 행위는 위임장을 작성해도 되고 말로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이거 좀 팔아두가 말로 해도 되고 위임장 작성해도 되고 무슨 행위다? 분류식 행위다. 알겠죠? 요 지문이 작년에 시험에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언제 나왔다고? 17회 때 나왔어요. 17회 때. 알죠? 17회 때. 제가 이제 뭡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제 지금 다음 주부터 이제 OX 이제 문제가 나갑니다. 문제가 나가는데 11번 나갑니다. 11번 나가는데 그 문제는 최근 기출 문제는 없어요. 왜? 25회 때 기출 문제는 내가 다 풀어 주거든. 25회 이전에 걸 딱 기출 문제, 종목 문제 있잖아요. 넣어 놨어요. 이불로 그래 만들었어. 왜? 10년 지나서 딱 그 지문도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 아시겠죠? 그래서 뭐 그냥 자료 다 던져줘보려고 그냥 막. 다 던져주면 다 받아들이겠죠? 저 착각이죠. 예? 나중에 민법 자료 제일 많아요. 민법 자료가. 많이 줍니다. 다 준다. 내 있는 거 다 줄 테니까 제발 좀 할게요. 이거죠. 예. 자,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넘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되고 다음 주에는 뭡니까? 다음 주에는 10시부터 제가 내줍니다. 8문제. 알죠? 그래서 10시부터 수업은 10시 10분에 시작하는데 풀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맞지? 물론 답은 있습니다. 옛날에 답 안 주고 했더만은 뭡니까? 답이 없다고 그러고 막 내 짱 내버려가지고. 그 답을 또 주니까 뭐냐 하면은 해설이 없다 그러고 내한테 와서 따지더라고. 그 해설까지 해놨대. 와, 맞죠? 알겠죠? 다음 주에 오늘 배운 데까지 시험 친다. 아시겠죠? 아주 좋죠. 맞죠? 네. 자,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은 공부해 오겠죠? 네. 아니면 한 30분 전에 와가지고 한 번이라도 보겠지. 인간적으로. 아시죠? 네. 그래서 10분 동안 무려 이제 그때 미리 내주는 게 아니고 그때 내줍니다. 제가 나와서 직접 내줄 거예요. 알죠? 네. 같이 붙어 앉아도 됩니다. 맞죠? 근데 뺏길 게 없을 거예요. 왜? 둘이가 답이 똑같으니까. 맞죠?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38페이지의 내용 다시 와서 자, 분료식 행위입니다. 우리 민법은 뭐가 원칙이다? 분료식이 원칙이고 예외가 요식입니다. 요식을 취하고 있는 게 뭡니까? 유언이라든지 유증이라든지 이런 거 있죠. 파양 이런 것들 반드시 형식을 취해야 됩니다. 혼인신고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 아니고 자, 출연행위가 있고 뭐가 있습니까? 비출연행위 있습니다. 재산에 증감이 있으면 출연행위. 요 매매 같은 경우는 뭐예요? 출연행위입니까? 비출연행위입니까? 재산에 증감이 있죠. 얘 대금은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증감이 있을 때는 무슨 행위다? 출연행위입니다. 그럼 비출연행위는 뭐가 있냐면 재산의 증감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비출연행위는 동대포. 여러분 아파트에 동대표 있죠? 근데 우리 경상도이기 때문에 동대포 이라죠. 맞죠? 네, 동대포. 그래서 동의, 대리권 수여행위, 포기. 소유권의 포기. 이게 비출행위입니다. 소유권의 포기는 뭔데요?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포기했다. 마이너스인데 다른 사람들이 증가되는 게 있습니까? 올라가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없잖아. 일방적 마이너스지, 포기는. 맞아? 그래서 비출행위입니다. 17회 때 한 번 나왔습니다. 17회 때. 그 이후로 나온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옆에 기출지문 있죠? 네, 한번 보시면 되고 17회 때 기출입니다. 독립행위가 있고 보조행위입니다. 대부분이 뭡니까? 독립행위인데 보조행위는 동의 이런 것 등이 보조행위입니다. 대리권 수여행위, 허가, 추인 이런 것 등이 보조행위다.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옆에 페이지 가서 주된 행위와 종된 행위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는 그래도 우리 시험에 안 나왔지만 어디서 주택관리사 시험에 한번 나온 게 있어요. 네 번째 줄에 저당권 설정하는 거하고 자, 금전 소비대차 계약하고는 어느 게 주된 거냐?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은행 찾아가가지고 돈 좀 빌리려고 합니다. 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써요?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부터 써, 안 써? 쓰잖아. 금전을 소비하는 대차 계약입니다. 자, 물어볼게. 금전은 소비물이야, 비소비물이야? 또 사볼래, 한번? 맞죠? 여러분, 카드 끄면 나가는 거잖아, 돈. 맞죠? 여러분, 남편이 봉급이 들어온 거 됩니까? 그 날에 뭡니까? 싹 다 빠지고 남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로 없잖아. 똑같은 인생 아닙니까? 맞죠? 카드값 빠지고 나면은. 전혀 아닌가 보네. 그게 소비물이야. 그 소비되는 물건을 빌려주는 게 소비대차야. 알죠? 소비대차. 물건을 빌려주면 사용대차나 돈 받으면 임대차. 대차계약은 세 가지가 있어. 대차계약은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이 세 가지를 대차계약이라고 불러요. 알겠어요?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쓴단 말이야. 그러면 은행에서 얼마 필요합니까? 1억 필요합니다. 왜? 잔금 치러야 되니까.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은행 직원이 뭐랍니까? 서류 다 두고 왔죠? 이러죠. 그 인감도장 가져왔습니까? 물어보죠. 그거 싹 빼앗아가 막 도장 막 쉐리 찍고 하잖아. 몇 분 동안? 한 10분 동안. 대출 안 받아봤어? 그러면은 저당권 설정하기 위해서 뭡니까? 도장 막 찍고 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이게 주된 거고 저당권 설정하는 행위, 설정행위는 종된 거란 말이야. 저당권 설정은. 알겠어요? 그런데 이거 바꿔서 냈다고. 주택관리사 시험에.
네? 저당권 설정행위가 주된 거고 금전소비대차가 종된 것이다. 이렇게 바꿔냈거든. 알겠죠? 나중에 이거 한번 보게 된다. 9월 달에. 미리 지금 얘기했어요. 9월 달에 동형모의사 이거 나온다고 이거. 지문. 근데 틀리겠지. 왜? 너무 오래됐으니까. 자, 그래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주된 거고 따라오는 게 저당권 설정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있는 내용 줄 꺼놓고 주택관리사 시험에 나왔습니다. 주택관리사 시험에 20회 기출 지문입니다. 아시겠죠? 자, 됐고. 생전행위와 사후행위. 생전행위는 뭡니까? 살아있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게 뭡니까? 생전행위. 죽고 난 효력이 발생하는 게 사후행위입니다. 그래서 유언이라든지 유정이라든지 사인증여 이런 것 등이 사후행위입니다. 자, 그럼 밑에 가서 예제 문제 빨리 풀어보세요. 32의 기출 아까 했지요? 예? 자, 상대방이 난독행위 아닌 건 상대방 없는 난독이 찾아낸 게 아니야. 그래서 답 몇 번이야? 5번이지. 재단법인 설립행위. 맞아요? 나머지 뭐야? 동철이지? 종철인데 1번하고 4번이 주의해야 될 게 포기 나오잖아. 포기는 옆에다 적어놔야 돼. 뭘 적어놔야 됩니까? 소유권의 포기만 상대방 단독행위야. 나머지 포기 나오면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알겠죠? 근데 확실하게 뭐 외우고 있어? 유유제포는 외우고 있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5번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법률행위의 요건입니다. 요건. 자, 이제 법률행위의 요건입니다. 자, 요건으로 갑니다. 요건. 자, 요건. 법률행위 요건으로 할게요. 자, 법률행위 요건은 일단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립 요건이 있는데, 자, 칠판 보세요. 자, 우리가 요렇게 이제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한단 말이야. 매매 계약을 할 때, 자, 우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둘이가 있어야 되죠. 둘이가 있어야 되지. 이거 좀 이제 적응해야 돼. 알겠죠? 폐지는 않아, 이걸 가지고. 알겠죠? 자, 둘이가 뭡니까? 계약의 당사자. 여기 나오고, 당사자. 오케이? 예, 그 다음에 둘이 만난 목적이 뭐야? 매매 목적이지. 목적. 팔겠다는 의사표시, 사겠다는 의사표시 뭡니까? 의사표시. 맞죠? 요 세 가지가 있으면 매매라는 법률행위가 성립을 한다 이 말이야. 이랬어? 자, 그래 성립 요건은 뭐예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효력 발생하기 위한 요건은 이 당사자는 뭐 해야 됩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 능력이 있어야 돼. 자, 여기 적읍시다. 능력. 능력이 있어야 돼. 능력은 살아있어야 돼. 무슨 능력? 권리 능력.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의사 능력. 자,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인데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목적은 어떻게 됩니까? 확정돼야 되고 실현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의사표시는 의사표시가 뭐 해야 돼? 일치해야 되잖아. 그런데 일치해야 되는데, 자, 불일치할 때 나오는 게 뭐라고요? 불일치할 때 나오는 게, 이 나오죠.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허위 표시, 착오가 있어요. 근데 의사표시는 일치하지만 뭐가 있는 경우? 하자가 있는 경우는 사기강박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시험에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야. 알죠? 자, 다음 중 효력 요건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자, 시험의 정답 24회 때 시험의 정답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효력 발생 요건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렸습니다. 무슨 요건입니까? 적어놔. 등기 요건, 등기 요건. 효력 발생 요건은 등기 요건. 요 시험 3번 나왔습니다. 3번. 됐어요?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 우리가 법률행위가 성립을 했어요. 법률행위가 성립을 하고, 자, 하고 난 다음에, 성립하고 난 다음에, 자, 성립하고 난 다음에 효력이 발생했는데, 자, 우리가 효력이 발생할 때 특별 성립 요건 나옵니까? 나와요? 자, 우리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여기에다가 더 요구하는 게 무슨 요건입니까? 특별 성립 요건입니다. 자, 그러면 혼인은 뭐 해야 돼요? 신고. 법인은 설립 등기. 유언은 방식. 엄수표도 방식. 요물계약에서는 물건의 인도. 요물이 뭐야? 물건부터 요구하는 계약입니다. 물건의 인도가 먼저 와야 됩니다. 자, 요 효력 요건인데, 이게 일반적 효력 요건인데,
더 요구하는 게 뭐라고요? 요거 말고 더 요구하는 게 특별효력 요건이야. 조건은 뭐야 돼? 성취. 우리 시험에 정지 조건이 성취할 때 효력이 발생하죠. 그래서 조건 기한은 도래. 토지거래에서는 허가.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 대리는 대리권에 존재해야 됩니다. 이게 특별 효력 요건입니다. 시험 문제는 24일 때 다음적 효력 요건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정답이 요겁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효력 요건이 아니고 등기할 때 농지적 제출해야 됩니다. 무슨 요건이다? 등기 요건이다. 됐어요? 자, 이게 시험의 포인트다. 자,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내용 정리합니다. 40페이지. 프로젝트 해놓으니까 좋네요. 뭐 필기할 필요도 없고, 맞죠? 다 그냥 보고 있어요. 그런데 판소도 다 돼 있으니까 좋죠? 네, 됐습니다. 자, 40페이지 성립 요건. 일반적 성립 요건은 첫 번째 줄에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있어야 된다. 됐습니까? 근데 요 세 가지 말고 더 요구하는 게 있단 말이야. 그게 특별 성립 요건이 있죠, 밑에. 맞아?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요물계약에서는 물건의 인도, 혼인에서는 신고, 유언은 방식. 5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유언할 때. 그 다음에 효력 발생 요건 나오는데 일반적 효력 발생 요건입니다. 자, 1번. 동그라미 1번. 자, 동그라미 1번입니다. 또 1번. 자, 당사자는 뭐가 가지고 있습니까? 능력입니다. 그래서 밑에 참고사항 보시면 보충학습 나오는데 권리 능력, 의사 능력, 무슨 능력이 있어야 됩니까?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목적은 뭐 되어 있습니까? 확정, 실현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의사 표시는 뭐 해야 되고요?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뭐가 된다고요? 자, 보세요. 요렇게 다 됐을 때 뭐라고? 이렇게 다 됐을 때 일반적 효력 발생 요건이고 더 요구하는 게 뭐예요? 특별 효력 발생 요건이에요. 그럼 특별 효력 발생 요건이 우리 책에 41페이지 나왔죠? 나옵니까? 특별 효력 발생 요건에서는 자, 나오네요. 자, 대리권의 존재 찾았습니까? 첫 번째 줄 끝에. 대리권의 존재, 조건은 성취, 기한은 도래, 유언에서는 유언자의 사망으로 된다. 그 밑에 판례 별표. 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효력 발생 요건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자, 무슨 요건이다? 등기 요건입니다. 자, 우리 핵심적인 내용 줄 거 져 있네요. 현관에 당해 놓으시고 옆에 420페이지 참조 적으시고. 요 판례 옆에다가 420페이지 참조. 이게 기출 지문이 420페이지 나와. 420페이지 한번 봐봐. 420페이지. 자, 420페이지 딱 피니까 기출 지문 딱 뜹니까? 안 뜹니까? 그죠?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매매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고 무슨 요건이 해야 돼? 등기 요건이다. 몇 페이지 참조? 41페이지 참조해 놓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요때 가서 또 해준다. 뒤에 하면 또 앞에 해주고 또 합니다. 맞죠? 반복밖에 없어요. 반복밖에. 자, 다시 41페이지로 오셔서 내용 설명을 다 했습니다. 자, 느끼시고 이제 목적 갑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가느냐 여기 보세요. 목적이죠. 당사자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요거 있어야 되죠.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선서. 요걸 한다고 요거. 지금 이제 배워드릴게요. 요거라고. 알겠어요? 네, 그래서 제일 먼저 확정은 언제까지 확정돼야 됩니까? 밑에 적어놔요. 여기다가 이행기까지. 자, 이행기까지 확정되면 됩니다. 됐어요? 자, 책에 갑시다. 42페이지. 목적인데 1번 목적이 확정 나옵니까? 파랗게 된 거 줄 거면 돼. 파랗게 된 거. 자, 법률의 내용은 실현 당시에 이행기까지 확정될 수 있으면 된다. 됐습니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판례 있습니까? 판례. 자, 옆에다가 479페이지 참조해 놓으시네요. 479페이지 가면 이 판례 그대로 있어.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판례 한번 볼게요.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가격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그 확정 방법과 기준이 정해진 경우 계약의 성립 여부는 어떻게 되느냐. 밑에 보시면 포인트가 줄 거 져 있죠. 그 뒤에 거 줄 거야 돼. 솔직히. 자, 줄 거 진 것부터 읽어봅니다. 매매 목적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자, 현관펜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족하다,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뭡니까? 이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옆에다가 분양권 적어놔, 분양권. 대표적인 예가 뭐라고? 분양권이야. 분양권은 지금 목적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데 나중에 2024년도 몇 월 며칠 날 만들어줄게 이거 아닙니까? 맞죠? 4월에 입주하고 이렇게 하겠다 이 말이죠. 맞습니까? 그래도 나중에 확정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 분양 계약은 유효하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해냈으니까 479페이지 한번 바로 가야죠. 예? 479페이지 한번 보자. (479페이지) 폈어요? 폈어요? 479페이지 밑에 판례 있어, 판례? 판례에 1번 판례 있습니까? 읽어볼게. 매매 계약에 있어서 그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가 없고, 자, 그 다음에 영감편.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방법과 기준이 있으면 족하다, 받네. 맞지? 옆에다가 42페이지 참조해 놓으시면 돼요. 42페이지 참조. 요게 시험에 2번 나왔습니다. 2번. 이 판례가. 알죠? 사후에도 확정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있으면 그 계약은 뭐가 될 수 있다? 유효가 될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그 42페이지 참조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넘기시고. 자, 이제 넘기셨어. 그 다음에 밑으로 갑니다. 밑으로 갔어. 자, 목적 실행 가능입니다. 가능. 자, 세 번째 주까지 줄 것이고요. 자, 우리가 목적이 실행 가능인데 의해서 세 번째 주까지 줄 것이고, 목적은 실행 가능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맞아요? 두 번째 줄에 무슨 통념에 따라 정해진다고요? 사회 통념에 따라 결정된다. 자, 우리 파스워드 일단 펴놓고 가자. 몇 페이지입니까? 자, 이제 몇 페이지야? 6페이지 아니야? 5페이지. 5페이지. 판소도 5페이지? 맞아? 네, 5페이지 여기 펴놨습니다. 자, 여기에 5페이지 펴놨습니다. 맞습니까? 네, 딱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목적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는 무슨 통념으로 한다? 불능이냐 가능은 무슨 통념으로? 사회통념. 한 번 나왔대. 시험에 한 번 나왔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무슨 통념으로? 사회통념으로 한다고. 사회통념으로. 아시겠죠? 네, 그렇게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요 각과 을과의 관계 내용 설명을 들어갈 겁니다. 자, 책에 이제 보겠습니다. 책에. 자, 보겠습니다. 어디입니까? 42페이지에 밑에 가서 불능의 유형 나옵니까? 네.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이 있어. 자, 보세요. 원시적이 뭐야? 원시적. 원시 취득은 아까 뭐였어요? 최초 취득이었잖아. 원시적 불능이라는 건 처음부터 불능. 맞아? 그러면 5월 1일 날 계약할 당시부터 이미 마음이 여기 나와 있지 핵심이 소시라고 없다고. 판소도 있죠. 글자가 작아도 판소도 다 있잖아. 용서해줘. 진하지 않다 하더라도 용서해줘. 이게 한 4년 됐거든요. 4년 전에는 제일 비싼 거였어요. 5년 전에는. 알죠? 두세트가 제일 비싼 거였는데 나중에 돈 좀 벌어간다. 새가 좋은 걸 살게. 아시겠죠? 언제 벌지 모르겠지만. 자, 이제 또 어떻게 됩니까? 와이프 때 뭐 해야 됩니까? 물어봐야 됩니다. 채굴 해야 돼요. 채굴 하고 난 다음에 답이 없으면 뭐예요? 절대 못 삽니다. 거절이야. 알죠? 물어봤는데 사라 그러면 삽니다. 알죠? 삽니다. 그렇습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여기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약 당시 이미 뭐 해야 됩니까? 소신. 5월 1일 날 계약할 당시, 각각 우리 매매할 당시에 뭐 됩니까? 계약이 목적물이 이미 소실, 요 목적물이 이미 소실해 있어야 돼. 맞죠? 그러니까 이 계약이 뭐라고요? 원시적 불능이고 뭐가 됩니까? 무효다 이 말이에요. 알죠? 원시적 불능이니까 무효다 계약이. 오케이? 자, 그러면 전부 불능해야 됩니까? 일부 불능해야 됩니까? 전부 불능해야 돼. 알죠? 그래서 원시적 불능이고 전부 불능일 때 무슨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이게 535조 내용입니다.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자, 이럴 때는 무슨 이익 배상한다고요? 신뢰 이익을 배상한다고. 그래서 요 사람이 있잖아요. 요 을이. 자, 어떠냐? 이겁니다. 이 을이 어떻게 냐면 이 매매 계약을 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대출을 받고 이자 들어가고 경비가 들어갔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뭡니까? 돈 준비해가지고 왔더만은 이 목적물 있다 없다 갑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일명 뭡니까? 갑은 뭐야? 쳐 죽일 놈이지. 예? 자 이랬을 때 이 을이 갑에게 무슨 이익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신뢰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죠? 이게 535조의 내용이라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밑에다 또 적어놔야 돼요. 묻기 위한 요건을 적어놔야 된다. 자 어떤 내용을 적어놔야 되냐면은 자 봅시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은 첫 번째 적어놔야 됩니다. 밑에 적어놔야 돼. 여백이 있죠. 무슨 불능이고? 원시적 불능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갑. 갑이 뭡니까? 등기를 넘겨줘야 되는 뭐라고요? 등기를 넘겨줘야 되는 뭐라고요? 채무자입니다. 그래서 등기를 넘겨줄 때 이 사람은 채무자야. 자, 이 사람은 뭡니까? 목적물이 부서지고 없다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어야 돼요. 알거나가 악입니다. 알 수 있어야 돼. 과실입니다. 알죠? 우리가 알거나 할 때는 뭐라고? 알고 있다는 건 뭐예요? 악이. 알 수 있었다 그러면 과실입니다. 모른다 그러면 선의. 알죠? 전혀 과실 없으면 무과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다음 세 번째. 이제 상대방이죠. 상대방은 뭐 됩니까? 선의이고 무과실입니다. 선의이고 무슨 과실이 된다? 무과실. 오케이? 자, 뭐 된다? 선의이고 무과실이 된다. 자, 이랬을 때 무슨 책임을 묻을 수 있다고? 계약 체결상. 요게 이제 요건이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묻기 위한 요건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무슨 이익 배상한다고? 신뢰이익을 배상해야 된다고요. 책임지라고 하면 얘는 무슨 이익 배상해야 돼? 신뢰이익을 배상을 한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자, 일부 불능일 때는 전부가 아니고 일부 불능일 때는 뭡니까? 일부 무효나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좀 이따 뒤에 가서 설명하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계약 체결할 때는 목적물이 있었는데 뒤에 박살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5월 15일 날 박살이 났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불능이다? 후발적 불능이야.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은 뭡니까? 체결할 때는 목적물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유효다. 뒤에 박살 나더라도 뭡니까? 계약은 뭐라고요? 유효입니다. 이거 시험 포인트입니다. 별표하게 해놓고 뭐라고? 유효. 자, 이랬을 때 채무자의 기책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나옵니다. 자, 그러면 채무자 누굽니까? 여기서 등기를 넘기는 채무자 갑이지. 갑이 박살냈어. 그럼 무슨 불능입니까? 6월 1일 날 이전 등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니까 무슨 불이행? 채무 불이행. 왜 나온지 알겠지? 6월 1일 날 이전 등기 안 되니까 이때 이후에 채무를 이행할 수가 없으니까 무슨 불이행? 채무 불이행. 맞죠? 박살나고 없으니까 무슨 불능입니까? 이행 불능이야. 밑에 적어놔. 여기 이행 불능일 때는 최고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이게 최고 X. 오케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행 불능 최고하지 않고 계약을 뭐 할 수 있습니까? 해제하거나 손배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채무 불이행이 나오면 따라 나오는 게 뭐야? 해제와 손배. 중도금 지급하지 않았다. 그럼 계약 뭐 합니까, 여러분이? 매도인이야, 여러분이. 여러분이 갑이야. 중도금 지급하지 않아서 무슨 불이행이야? 5월 15일. 자, 우리 계약서 쓸 때 5월 1일 날 계약금 주고 5월 15일 날 중도금 지급하고 6월 1일 날 잔금 지급하면서 이전 등기 한다고 이 적어 안 적어? 적잖아. 근데 5월 15일 날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어. 무슨 불이행이야? 채무 불이행. 맞죠? 그러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야? 계약 취소가 아니고 뭐야? 해제지. 해제와 손배를 청구하는 거야. 이해됐어? 됐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해제와 손배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이행 불능이니까 박살나고 없으니 이행 불능이니까 채권은 한다 안 한다? 안 한답니다. 알겠죠? 이게 시험에 나왔었죠. 뒤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위험부담. 뭔데? 요겁니다. 채무자 갑의 잘못 없이 이행이 불능하게 됐다. 이게 뭐예요? 여기 옆에다 적어야 돼. 태풍, 지진, 쓰나미 들어봤어? 2011년도에 일본에 쓰나미 났잖아. 맞죠? 태풍, 지진, 쓰나미로 박살났단 말이야. 그러면 둘 다 잘못이 있어 없어? 없죠. 이럴 때 무슨 부담이 난다고? 위험 부담이 납니다. 그때로 서로 이행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근데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반환초과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위험은 건물주인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게 원칙인데, 자, 이 원칙인데 예외로 누가 부담한다고? 채권자가 부담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요 위험 부담을 보기 전에 자, 여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에 대해서 민법 뒤에 책에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42페이지 한번 보세요. 42페이지. 자, 개념,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맨 밑에 있죠. 양갈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개념. 성립 당시부터 이미 법률행위 목적의 실현이 불가능한 것은 무슨 불능이라 하고? 원시적 불능 현관펜. 원시적 불능이라 하고, 성립 당시에는 가능했지만 뒤에 불능이 됐다. 무슨 불능이 난다? 후발적 불능이 난다. 현관펜 딱 해놓고 개념 잡았습니다. 여러분, 원시적 불능의 효과 옆에 페이지로 갑니다. 자, 원시적 불능이 되면 유효, 무효? 무효 현관펜. 원시적 불능 현관펜 놓고 무효 현관펜. 자, 다만 채무자가 그 불능을 알거나 알 수 있을 때는 상대방이 그 계약을 유효함을 믿었음에 대한 무슨 배상? 신뢰익 배상한다. 자, 그래서 했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묻는데 무슨 이상 한다고? 신뢰익 배상한다고요. 자, 옆에 기출지문 있죠? 있습니까? 원시적 불능은 무효이나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에 문제가 된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네 번째 줄에 535조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은 옆에다가 434페이지 참조 적어놓고, 그럼 434페이지로 갑니다. 434페이지로 한번 가봅시다. 어떻게 돼 있는지. 자, 그러면 434페이지로 넘기면, 자, 넘겨보세요. 434페이지.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나와 있죠? 타이틀에 43페이지 참조 적어놓고. 알죠? 자, 갑시다. 535조 봤는데 어떤 내용인지 봅시다.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불능의 현관펜 딱 해놓고 위에다 적어놔야 돼요. 무슨 불능? 원시적 불능이어야 돼요. 원시적 불능이 되고, 그 불능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자는, 이것을 알거나 알 수 있던 자가 누굽니까? 갑을 얘기하는 겁니다. 갑을 얘기하는. 알거나 알 수 있던 자는 상대방이 어디야? 상대방 그 계약을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해서 받은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자,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해서 생긴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이건 뭐예요?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무슨 이익 배상한다고 그랬어요? 신뢰이익이죠. 신뢰한 이익이 뭡니까? 있는데 뭐를 초과할 수 없어?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 있어 없어? 없다 했잖아. 맞죠? 같을 수는 있죠. 맞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이익은 이행이익과 같을 수는 있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초과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됐고. 자, 그다음 2항 갑니다.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현관펜, 상대방은 뭐 해야 된다고요? 선의이고 무과시되지.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불능을 알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때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니까 적용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악의 반대가 뭐야? 선의. 과실 반대가 무과실. 또는 반대가 이고 선이고 무과실일 때 적용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선이고 뭐일 때? 무과실일 때 적용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은 무슨 불능일까? 원시적 불능이고, 갑은 알거나 알 수 있어야 되고, 상대방 그에 대해서 선이고 무과실일 때 의리 갑에게 나는 깨끗하단 말이야. 네 책임져 임마. 내가 신뢰했던 요거 대출, 이자, 형비 내놔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오케이? 됐죠? 자, 요게 이제 뭡니까?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에 가서 서술에 세 번째 줄까지 죽으시면 돼요. 세 번째 줄까지 죽으시고 읽어보시면 되고, 적용 범위에서는 다 볼 필요 없고 파랗게 돼 있지? 파랗게 돼 있어? 무슨 불능이 안에서만? 원시적 불능이 안에서만 적용된다. 옆에 기출지문 그 내용이고요. 옆에 페이지에 535조 원시적 불능인데, 자, 전부 불능입니까? 일부 불능입니까? 객관적 전부 불능 돼 있죠. 그래서 일부 불능 시는 담보 책임 적용된다 돼 있어?
그거 있잖아. 요거 나오잖아, 이거. 여기 있잖아요, 봐봐. 일부 불능일 때는 무슨 책임?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있다는 말이야. 오케이? 그 내용이 핵심이 다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판례가 시험에 2번 나왔습니다. 일부 불능 시에 담보 책임이 적용되는 거. 자, 현관펜 놓으시고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담보 책임은 물을 수 있지만 뭐는 물을 수 없어? 계약 체결사유 과실책임 물을 수 없다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계약 체결사유 과실책임은 원시적 불능이면서 전부 불능이야, 일부 불능이야? 일부야? 전부잖아. 원시적 불능이면서 무슨 불능일 때? 전부 불능일 때 계약 체결사유 과실책임 물을 수 있는 거야. 여기 현관펜 해놓으셔야 돼. 두 가지 요건을 갖추 있어야 돼.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 일부 불능일 때 무슨 책임 물을 수 있다 그랬어? 담보 책임. 그 판례가 시험 나왔잖아.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달하더라. 예를 들면 내가 200평을 샀는데 20평이 부족하더라. 들어봤어요? 이런 거는 뭐야? 담보 책임 내용입니다. 계약 체결사유 과실책임 물을 수는 없다. 알겠죠? 그래서 계약 체결사유 과실책임은 원시적 불능이면서 뭐 해야 돼? 전부 불능이어야 돼. 오케이? 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35페이지 판례 밑에 가면은 우리가 1번이 이겁니다. 원시적 불능이고, 맞아요? 2번이 뭡니까? 2번이 갑이 악이 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과실. 상대방은 뭐 해야 되는데? 선의이고 무과시해야 된다 말이에요. 자, 옆에 있죠? 선의이고 무과시해야 된다고 옆에 기출지문이 있습니다. 효과 가서 두 번째 줄에 효과는 무슨 이익 배상한다고? 신뢰 이익 배상. 맞아요? 자, 이렇게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넘기시면 됩니다. 확대 적용 나오는데 이거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옆에 예제 문제 한번 보자. 예제 문제. 옆에 예제 문제. 민법상 계약 체결사의 과실 책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지금 437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맞죠? 나중에 계약부터 가면 이거 안 합니다. 여기서 다 끝납니다. 437페이지 가면은 자, 틀린 거 1번입니다. 1번 맞습니까? 틀립니다. 자, 어디에 현관펜 핵심 단어 뭐야? 원시적 불능은 원시적 불능인 경우에 한해서만 계약 체결사의 과실에 물을 수 있다. 돼 있죠? 맞습니다. 1번 맞고 2번 질문은요. 법조문 내용이네. 535조. 계약 체결사의 과실을 이유로 신뢰에게 손해배상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한 생긴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437페이지입니다. 찾았어요? 아직까지 못 찾은 사람이 있었어 내가. 여기 있으면 다 보인디. 딴 데 막 보고 있는 사람이 있디. 알죠? 누군지는 누가 안다? 본인은 알 거야. 자, 뭐 자체 가지 말고 그럴 수 있지. 응? 페이지는 항상 맨 끝에 있어. 네, 이해해 줄게. 페이지는 여기 맨 끝에 여기 있다니까. 여기하고. 알겠지? 이것도 가르쳐줘야 돼. 자, 그래서 437페이지 다시 볼게요. 자, 그래서 2번 내용 설명했지? 3번은 맞아 틀려? 그렇지. 마지막에 선이고 뭐가 하셔가지고 요한다지? 요하지 않는다고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지? 3번 틀렸습니다. 4번 지문은 핵심 단어 뭐예요? 이해봐.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달이면 물을 수 없다. 무슨 책임 물을 수 있어 근데? 담보 책임 물을 수 있어야 되죠. 계약 체결사의 과실 책임은 원시적 불능이면서 전부 불능일 때만 된다 했잖아. 실제 면적, 계약 면적 미달 일부 불능이잖아. 그래서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는 거야. 됐어? 4번 지문 맞죠? 5번 지문은 포인트가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원시적 이행 불능. 맞아요? 원시적 이행 불능이면 원시적 불능이잖아. 그러면 계약 체결사의 과실 책임 물을 수가 있다지. 인정된다. 자, 이거 볼게. 건축공사에 대건 임야 사용권을 부여받기로 약정했으나 임야 사용권이 원시적 이행 불능. 이게 뭐야? 원시적 이행 불능이니까 원시적 불능이라는 얘기지. 원시적 불능일 때 계약 체결사의 과실에 물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맞습니다. 답은 몇 번이야? 3번. 3번이 틀리면 4번, 5번은 다 맞는 거야. 그것도 가르쳐야 돼? 맞죠? 알죠? 네. 그래서 4번하고 5번 다 설명했습니다. 답은 몇 번? 3번입니다. 자, 우리 옆에 그 확대 적용 문제 있습니까? 확대 적용 문제는 우리 판서노트에 74페이지 한번 봐봐. 자, 우리가 그 5페이지의 원시적 불능 계약 체결사 과실책임은 74페이지 참조해 놓으시면 돼요. 74페이지.
그럼 74페이지의 계약 체결사의 과실 책임은 몇 페이지 참조? 5페이지. 타이틀에 딱 적어놔. 5페이지 참조. 됐어요? 자, 그럼 74페이지 딱 펴놓고 판소도 74페이지. 자, 74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자, 우리 여기 계약의 중도 파기 나옵니까? 요게 그 내용 전부 다입니다. 그 페이지. 436페이지. 18회 기출. 요 내용이에요. 18회 기출. 18회 한번 나오고 뒤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확대 적용입니다. 자, 1번에 현관편을 해야 돼요. 계약 교섭 단계 중에 중도 파기했습니다. 무슨 파기? 교섭 단계 중도 파기하면은 뭐가 성립한다? 불법 행위가 성립을 합니다. 우리 판소도 있습니까? 있지? 자, 책에 1번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줄 줄것이고 판례는 무슨 행위 책임? 계약 교섭한 것도 있는데 중도 파기하면은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는 내용입니다. 됐어? 그걸 함축해서 판소 노트에 적어놨지?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가서 나머지 볼 필요 없고 판례. 자, 타이틀에 보세요. 계약 교섭의 부당한 중도 파기는 무슨 행위가 성립한다? 불법 행위가 성립하는 여부 적극이라는 얘기는 성립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동그라미 밑에 1번 판례가 있고 2번 판례가 있는데 2번 판례에 보면 무슨 이익 배상한다고 이때도 신뢰 이익 배상한다고요. 무슨 이익 배상한다? 신뢰 이익. 그러면 계약 교섭 단계 중에 중도 파기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중도 파기하면은 불법 행위가 성립하고 무슨 이익 배상한다고? 신뢰 이익은 배상한다. 그럼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하고 신뢰 이익은 똑같죠? 맞아요? 신뢰 이익을 배상을 한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그러면 신뢰 이익에서는, 우리가 아까 신뢰 이익 한정된다고 해가지고 세 번째 줄에 있는데, 여섯 번째 줄 가면은, 자, 경쟁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찾습니까? 경쟁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 제출한 제안서, 견적서, 작성 비용은 포함이 돼야 안 돼? 안 된다. 이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18회 시험의 정답 지문이야. 신뢰 이익 안에는 견적서 작성 비용, 제안서 작성 비용도 포함이 된다. 오미가 있습니까? X, 이 판례. 아시겠죠?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자, 요 정도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정도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인격적 법의를 침해하면은 별도의 손배 청구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책임 지금 없지만 있어요. 그것도 나온 적이 있으시면 18회 때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할게요. 요거는 18회 때 시험에 나오고 한 번 또 뒤에 나온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가 저번에 할 때는 이거 설명 안 했어요. 왜? 나온 적이 없으니까. 알겠죠? 지금 10몇 년 동안 나온 적이 없어요. 한 15년 동안 나왔어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계약 교섭 단계에 중도 파기하면 뭐가 성립한다? 불법. 안 되면 밑에 잠깐 내려봐도 돼. 용서해 줄게. 알겠죠? 잠깐 내려봐도 돼.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무슨 이익 배상하는데? 신뢰이익 배상을 해. 맞죠? 근데 견적서 작성 비용은 포함이 안 된다. 이게 포인트야. 이게 시험에 정답으로 나왔다고. 근데 인격적 법의를 침해하면 별도의 손배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18회 기출지문에 있었어. 우리 책에는 없지만 지금. 알겠죠? 그래서 그거까지 다 설명했어요. 알죠?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우리 18회 때 나왔던 기출문제 있죠? 예상 문제집 한 개씩 넣어놓습니다. 한 개씩. 알죠? 그때 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다시 앞으로 가서 43페이지로 다시 갑니다. 기본서 43페이지. 자, 그래서 원시적 불능에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까지 했죠, 지금. 자, 원시적 불능이면서 전부 불능이야, 일부 불능이야. 다시 정리하자. 원시적 불능이면서 전부 불능이야, 일부 불능이야. 전부 불능일 때 물을 수 있는 거야. 일부 불능일 때는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는 거야.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달하더라. 담보 책임 묻는 거지. 이거 물을 수는 없다. 오케이? 중요한 판례라 했죠. 네,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한다고? 후발적 불능 배웁니다. 자, 이제 무슨 불능? 자, 후발적 불능은 처음에 포인트가 뭐야? 유효야, 무효야? 원시적 불능은 무효지만 후발적 불능은 유효입니다. 오케이? 자, 됐어. 그러면 첫 번째 줄에 파랗게 돼 있지? 무효로 하지 않는다. 그냥 유효로 하면 되는데 무효로 하지 않는다 해놨어.
옆에 갈로 해서 적어놔. 유효. 요 적어놔, 요거. 유효. 무효로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뭐라고요? 유효다, 이 말이야. 오케이? 네, 됐어. 이렇게 돼. 자, 그 다음에 니은번 갔어요. 채무자의 고의과실이 있으면 채무불이행이다. 자, 여기서 보세요. 채무자가 누구야? 요 간 밑에다가 채무자 적어놔. 등기를 넘겨주는 채무자야. 그럼 이 사람은 채권자가 되겠지. 등기 받는 사람.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등기법 배우죠? 알겠죠? 그러면 이 채무자가 등기 의무자지. 등기 권리자가 채권자. 이렇게 보는 거야. 등기를 봤을 때 채권자, 채무자 나누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채무자 나옵니다. 이 채무자 여기서 누구야? 갑 적어놓고 갑. 고래수 갑이야. 갑. 갑이 무슨 불이행하면은 채무불이행. 잔금 안 주면은 이전 등기 안 하면 계약을 뭡니까? 잔금 안 준다. 이전 등기 안 한다 그러면 무슨 불이행? 채무불이행. 계약 해제하고 무슨 배상? 손배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거기 줄 끄면 됩니다. 채무자의 무슨 과실? 고의 과실. 여기 채무자의 무슨 사유? 귀책 사유가 고의 또는 과실이야. 적어놔. 고의 과실입니다. 채무자의 고의 과실을 박살냈단 말이다. 5월 15일 날. 그럼 무슨 불이행? 채무불이행. 이전 등기 안 되잖아. 그러면 계약을 말 수 있습니까? 해제 손배. 맞습니까? 그래서 390조의 채무불이행이 되고, 그 다음에 채무자의 고의 과실이 없다. 요건 뭐 적어놔야 돼? 요거 적어놔야 돼. 밑에다가. 태풍, 지진, 쓰나미. 이런 것으로 박살났을 때는 잘못이 없지. 이럴 때는 무슨 부담이다? 위험부담이다. 위험부담. 자, 밑에다가 444페이지 참조. 위험부담은 444페이지 참조 해놓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디귿번도 444페이지 나옵니다. 자, 일단 444페이지 한번 봅시다. 444페이지. 444페이지. 위험부담 타이틀에 뭐라 적어놔야 됩니까? 43페이지 참조 해놓으시고. 찾았습니까? 자, 그러면 세 번째 줄에 보면 나옵니다. 채무가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책임 없는 사유. 자, 이게 별표입니다. 위험부담은 채무자의 책임 있는 없는. 책임 요거 적어야 돼, 요거. 책임 없는 사유입니다. 책임 없는 사유로 박살났을 때입니다. 맞죠? 31, 32 연단 나왔어. 위험부담은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있어 없어? 없어. 이게 대표적인 게 뭐라고? 태풍, 지진, 쓰나미입니다. 이 사유로 불능이 됐단 말입니다. 맞죠? 그래서 세 번째 줄.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형합해 놓으시고 후발적 불능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위험부담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원칙이다? 채무자 위험부담주의가 원칙이다. 자, 그래서 537조 있습니까? 쌍무계약의 형합해. 서로 대가적 채무를 지는 쌍무계약에 당사자 일방이 채무가 당사 상방이 책임 없는 사유로 자 형합해. 책임 있는 없는? 책임 없는 사유로 해야 됩니다. 그 형합해 놓으시고 이행할 수 없게 됐을 때는 채무자는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할 수가 없다. 자, 칠판 봐봐. 이 태풍, 지진, 쓰나미로 책임 없는 사유로 박살이 났다. 위험 부담이 되면 서로 이행을 청구할 수가 없다. 근데 계약은 없었던 게 되기 때문에 이미 줬던 계약금은 돌려달라고 할 수가 있다. 이거 시험 다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이제 그 내용이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요건 나옵니까? 네, 요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줄, 세 번째 줄 주시면 돼. 채무자가 책임 있는 없는 사유로 불능이 돼야 되는데 원시적 불능이야, 후발적 불능이야? 자, 칠판 봐봐. 후발적 불능이 전제 조건이야. 책임 없는 사유야. 그래야 위험 부담 되는 거야. 다시. 후발적 불능인데 책임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는 태풍 지진으로 박살났을 때 무슨 부담이다? 위험 부담이다. 책임 있는 사유는 뭐라고요? 채무 불이행이야. 맞죠? 네, 그래서 구분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밑에 니은번에 대상 청구권 나옵니까? 자, 일단 효과가 없어. 기억번에 줄 거 놓고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러므로 돼 있는데 그부터 이미 지급한 반대급부가 있다면 그 계약금 밑에서 반대급부라는 게 시험에 안 나고 요거 나온다. 무슨 금? 반대급부란 말 안 쓴다고. 이미 줬던 계약금은 반환 청구할 수가 있다. 별표.
맞죠? 네,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우리가 위험 부담은 요거잖아 지금. 서로 이행 청구할 수가 없다. 537조 했죠? 그런데 이미 줬던 계약금은 반환 청구할 수가 있다. 이 32회 때 시험에 나왔죠. 32, 31 나왔던 겁니다. 29 나왔고. 알죠? 위험 부담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기 이제 별표 해놓으셔야 돼. 별표 2개 해놓으셔야 돼. 10년 동안 5번 나왔습니다. 6번 나왔네. 6번. 근데 작년에 쉬었으니까 올해 나올 확률이 높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번 대상청구권. 자, 봅시다. 대상청구권이라는 게 뭐냐?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 불능을 이유로 가치문의 비용물, 화재, 보험금, 수요, 보상금 가져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져가려면 돈 다 줬어야 되죠? 얘가 돈을 다 주고 난 다음에 화재가 나거나 수용이 되면은 수요, 보상금이나 화재, 보험 가져갈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사람이 돈을 다 지급하고 난 다음에, 맞죠? 지급하고 난 다음에 화재 나거나 수용이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돈 가져갈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우리. 이게 뭡니까? 대상청구권입니다. 무슨 청구권? 요 옆에 적어놔. 여기다가 판소대 대상청구권입니다.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대상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다. 자,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우리 아까 봤던 내용입니다. 봤던 내용이다. 자, 요게 아까 몇 페이지입니까? 43페이지 보면 나옵니다. 43페이지 다시 한번 봐. 43페이지. 자, 우리가 43페이지에 3번에 동그라미 3번 위쪽에 후발적 불능의 효과에서 기억 이연했죠. 그 다음에 디귿번이 그 내용입니다. 무슨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대상청구권. 맨 끝에 줄 것이면 돼. 대상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이게 31회 때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444페이지로 다시 가서 그 대상청구권이 43페이지 보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옆에 페이지로 가서 사례는 다 지금 설명했고요. 예외 채권자 주의입니다. 채권자. 자, 우리가 무슨 주의라고 뭐가 원칙이라고요?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가 원칙이죠. 근데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가 예외다 이 말입니다. 예외. 자, 채권자주의 한번 봅시다. 538조 한번 보세요. 쌍무계약인 앞에 쌍무계약입니다. 쌍무계약의 당사 일방의 채권이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 이거 해놓으시면 됩니다.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 현관펜 445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445페이지 양갈로 3번에 예외하고 있어. 자, 폈어요? 네. 자, 그래서 채권자주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538조 다시 한번 볼게요. 1항 쌍무계약의 당사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되죠. 자, 여기서 어디에 현관해야 됩니까?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됐을 때, 을이 잘못했을 때 이 말입니다. 그럼 채무자 갑은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자, 보세요. 이 내용 설명할게요. 자, 이 사람 을이 있잖아요. 을이 갑에게 이제 5월 15일에 와가지고 이 목적물을 이제 안 보고 갔는데 얘가 담배 피다가 담배 꽁초를 가스통에 던져가지고, 다시 할게. 담배 꽁초를 어디 던졌다고? 가스통에 던져가 폭발해버렸어요. 그럼 누가 잘못했어? 채권자의 귀책 사유로 박살났을 때는 얘가 얘한테 가서 말하면, 야, 임마, 네가 박살냈으니까 돈 내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됐죠? 그럼 채권자의 귀책 사유로 잘못으로 이 등기를 봤을 때 채권자의 잘못으로 박살났다 그러면 이 채무자는 얘한테 가서 네가 박살냈으니까 돈 내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이해됐습니까? 538조 내용이죠. 그 다음에 법조문 또 읽어볼게요.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자, 이거 나옵니다. 채권자 위험부담주의는 두 가지죠. 맞습니까? 자, 채권자 위험부담주의는 예외인데 두 가지. 채권자의 무슨 사유로? 채권자 귀책 사유로 박살났을 때 하고, 무슨 지체 중에? 수령 지체 중에 박살났을 때, 이럴 때 뭡니까? 하는 게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일 때, 수령 지체가 뭡니까? 자, 5월 달에 계약을 했는데, 5월 달에 등기를 하면은 세금을 올해도 내야 되고 내년도 내야 돼. 근데 6월 1일까지 끌어서 6월 2일 날 등기를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올해 세금을
안 낸단 말이야. 그래서 입으로 서로 다 받았는데 등기 안 치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6월 2일 날 등기 치려고 했는데 문제가 박살난 거예요. 중간에 박살난 거예요. 지진 나가지고. 그러면 누가 위험을 부담해야 돼? 채권자가 수령 지체 있잖아. 맞죠? 그럼 위험을 누구한테 간다고? 채권자에게 간다고요. 알겠죠? 그러면 채무자 갑은 채권자 을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2항 갑니다. 2항. 538조 2항. 전항의 경우 채무자는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있을 때는 채권자에게 상환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됩니다.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있으면 채권자에게 상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번, 2번을 딱 묶어 놓으시고 법조문 내용 그대로입니다. 1번에 세 번째 줄까지 적으시고 2번에 두 번째 줄까지 적으시고 538조 2항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 되고요. 자, 밑에 넘기시면은 예제 문제 바로 풀어볼게요. 자, 넘겨보세요. 이제 예제 문제. 자, 핵심 단어가 쌍무계약인데 뭐라고요? 위험부담이지? 아, 위험부담 문제구나. 갑시다. 틀린 거 했지? 1번 지문은 어떻습니까? 계약법은 대부분이 무슨 규정이다? 임의규정이에요. 어디 가야 강규정 나온다 그랬어? 임대차 값 나오죠. 그저까지는 달리 정할 수 있답니다. 그럼 1번 맞아 틀려? 맞죠? 위험부담에 관한 민법규정은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2번 지문이 맞아 틀려? 31, 32 연달아 나왔어요. 뭐가 잘못됐어? 자, 위험부담이잖아. 문제에서 위험부담이잖아. 자, 위험부담. 자, 7번 봐봐. 다시 한번 줄게. 위험부담이야. 위험부담이야. 후발적 불능이 되지. 채무자 기재 사유가 없어야 되지. 없어야 되지. 없어야 되지. 근데 뭐라 돼 있으면? 있는 얘기가 X라. 어? 시험 문제. 자, 7번 봐. 시험 문제. 위험부담 나왔어. 머릿속에 뭐 해야 돼? 이거야. 알겠어? 시험 문제. 위험부담 나오면 후발적 불능이고 채무자 기재 사유가 없어요. 있는 나오면 무조건 X야. 30배 31의 기출. 연달아 나왔어. 알겠어? 머릿속에 위험부담은 뭐라고? 후발적 불능이고 채무자 기재 사유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있는 나오면 무조건 X야.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거 하니까 너무 좋네. 다시도 하고. 맞죠? 자, 후발적 불능이고 없는입니다. 없는이야. 있는 나오면 무조건 X야. 요 위에다가 있는 해놓고 X 해놔. 요 X 됐네. 있는 X. 알죠? 있는 나오면 X야. 없는이야. 자, 그래서 답이 몇 번이야? 2번이 답이야. 그래서 이렇게 2번 답이 확실히 나오면은 2번 찍고 갚으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시간 줄여야 돼요. 1번, 2번, 3번에 풀고 답이 나오면 그거 찍고 가야 나중에 갑을 병정 문제 시간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지문은 어떻습니까? 핵심 단어가 뭐야? 대상 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다. 아까 판례 봤죠? 맞지? 그럼 이 핵심 단어만 찾으면 돼. 대상 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4번 지문은? 자, 4번하고 5번 묶고 나야 되지. 4번하고 5번 묶고 나야지. 채권자 수령지체. 이거 나오네. 채권자 수령지체나 밑에 5번이 채권자의 귀책 사유로 나왔죠. 그럼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지. 맞아요?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입니다. 자, 4번 읽어볼게요.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수령지체 핵심 단어 현관펜 해놓으시고 당사자 모두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됐다. 그러면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가 있다. 무슨 지체니까? 채권자의 수령지체니까 맨 끝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이행하라고 책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다음에 5번. 당사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 현관펜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 불능이 됐습니다. 사유로 불능이 됐어. 그럼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답니다. 맞죠? 요 두 가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요 두 가지가 되면은 갑이 누군데? 채무자는 적어놔야 돼. 을이 누군데? 채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별표죠. 채무자는 누구에게? 채권자가 박살냈잖아. 채권자의 잘못을 박살냈잖아. 이행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게 뭐라고?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
탄소도 적어놨어? 적어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끝났잖아. 자, 답이 몇 번이야, 그래서? 답도 밑에 있습니다. 3번이 아니고 2번이죠, 지금. 네, 2번. 뭐가 잘못됐어? 자, 다시 정리할게. 위험 부담이 되면 후발적 불능이고, 이거죠? 책임 있느냐 아니고, 없는. 책임 없는 사유로 태풍 지진으로 박살났을 때 위험 부담 물을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있는 나무 X야. 여기다 있는 애고 X에 없는이야. 없는. 또 틀리기만 틀리바래.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시 43페이지로 가서 43페이지 가서 많이 했네. 맞죠? 좀 쉬어야 되겠네. 자, 여기까지 하고 43페이지 내용은 나머지는 밑에 전부 불능, 일부 불능하고 밑에 객관적 불능하고는 몰아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했고 좀 쉬었다가 이제 전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